앞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의 상단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중동 리스크가 갑자기 또 완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랠리가 더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 쉬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쉬어가는 것은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기타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상승세로만 가는 건 아니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투자자 판단에 따라서 또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연준 의장 네. 뭐 중간에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히려 지금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3,500, 3,700 국내 증권사 투자 증권사 중에서도 뭐 3,700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이 지정학적인 전쟁과 관련된 우려 요인들을 씻어내느냐 네. 이런 부분일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개선 장군이 된 거예요. 마치 이 헤이그의 독립문이 섰다. 프랑스의 이 독립문처럼 개선 장군처럼 짜고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GDP 대비 5% 방위비 인상할 거야? 그랬더니 32개국의 나토 국가들이 예? 이렇다면 대답을 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막강한 겁니다. 네. 다시 일극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벙커버스트로 보여줬습니다. 앵커께서는 이 벙커버스트 미사일을 싣고 간 B2 스텔스기의 한 대 제조 가격, 판매 네. 가격, 판매는 절대 안 합니다. 판매 가격은요, 100조를 줘도 안 팔아요. 한 대 제조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아니, 한 대 제조 가격. 얼마예요? 3조 2천억 원입니다. 3조요? 3조, 한 대가 3조 2천억 원. 와. 한 대가 3조 2천억 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움직이는데 수십억이 들어요. 한번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이 운영비가 수십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전체 이번 프로그램이 수백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것이 미치는 어떤 영향력, 경제적, 안보적 영향을 비용으로 따지면은 뭐 수조 원에 달할 겁니다. 그런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위비가 인상되면 그 방위비로 뭐 하겠습니까? 미국에다가 상납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방산 무기를 사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 K방산이 더 주목을 받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 연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돈이 좀 풀립니다. 그럼 이건 또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증시에서의 유동성은 뭡니까? 그거는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시장 우호적인 이런 세제 정책들도 검토가 되고 있어요. 배당과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천만 원 이상 이 종합과세가 되면은 세금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에? 내가 뭐 벌었다고 이거 내야 돼?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 오는 정도로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또 세제 혜택도 추가적으로 보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내적인 정비, 또 외적으로는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대체로 3분기 말쯤에 어수선함이 좀 정리가 될 것이다. 왜? 연말로 가서는 이 산타랠리, 땡스기빙 랠리 대박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다시 한 번 더 압승을 해야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리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5% 증액을 안 하겠다고 하는 스페인에 대해서는 뭡니까? 아브리가도 그냥 내리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래? 그러면 관세 2배야. 여러분들이 7월 줄라이 패키지는 상당히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관세를 2배, 3배 때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점도 미리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특히나 오르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오늘만 보더라도 하이닉스 계속해서 가는 거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이 좋은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등락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 하루를 보고 이틀을 보지 말라. 주가는 적어도 1년을 봐라. 워렌 버핏은 30년을 보는 사람 30년, 아닙니까? 저도 뭐 한 20년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제가 30년 전에 투자했던 것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35년 전에 조선주를 샀다라는 것을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갔을 때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워렌 버핏, 또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지금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상당히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오션, 김동관 부회장 계속해서 요즘 하나 야구도 난리잖아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이글스 비상하고 있다. 그중에서 후발주자인 하나오션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기대 가치입니다. 그 전에 대우조선해양 때는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 여러분들 필리 조선소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죠. 이 네트워크 자체를 김동관 부회장이 살만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빈살만하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버드대 출신인 이 김동관 부회장이 굉장히 매끄럽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반가운 소식 블랙핑크 뚜두뚜뚜 이제 7월 5일 뚜두뚜뚜 합니다. 이 주가도 두드렸죠. 월드 투어가 개시가 됩니다. 리사도 오고 지수도 오고요. 네.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니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또 아파트도 있고요. 로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YG 엔터테인먼트 왜냐하면 중국이 문화를 활짝 엽니다. 엽니다. 이제 한국과의 관계 이런 데서 우리가 좀 가운데에서 양쪽의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은 좀 문화 쪽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미국도 이제 좀 자꾸 중국에 대해서 엄격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는 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네이버는 지금 관료 측면도 있죠. 지금 천만 관객 하정우가 아니라 하정우 지금 AI 수석이 있죠. 이번에 또 LG 네. AI 연구원장이 정보과기통신부 장관으로 또 가죠. 이런 것들을 보면 배경철 장관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현 정부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한미 반도체는 계속해서 HBM 관련해서는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도 이제 올라탔죠. 네.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쪽이 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게 그 거래 정지를 했다가 풀렸는데 또 급등하면서 변동성 보여준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네.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거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뭐 논란은 됩니다만 그래도 이름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인 이유는 스테이블 안정된 네. 그만큼 달러와는 1대1로 환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코인들에 비하면 결국은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갈 거냐, 다른 코인도 갈 거냐. 다른 코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지금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 주가가 확 뛰니까 카카오페이를 경고로 했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뭔가 작전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주목을 받는다 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결국은 코인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서학 개미들의 투자의 어떤 진원지 핵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걸 본다면 6월에만 주가 상승률이 143%나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좀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상태죠. 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 좀 일부 많이 좀 흘러내리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거래 정지가 또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버텨주는 힘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만 이게 코인 쪽은 여러분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ETF로 네. 얼만큼 제도권으로 편입됐냐도 중요한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면
달려들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도를 열어놓고 그래도 우리가 고액 자산가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고액 자산가의 자녀들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분석지를 보면요. 그렇다면은 너무 많이 잘 모르는 내용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우호적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서 이 비트코인 또 가상 자산과 네. 관련돼서 많은 또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일부분은 좀 열어놔라. 그래서 저는 아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되는 점은 5%, 조금 더 알고 있다면 10%, 좀 많이 한다면 뭐 최대 20% 이렇게 열어놓고 투자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또 이야기가 나와서 별명처럼 불리더라고요. 네. 지금 조방원이라는 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방산 부품주 앞서서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방산 부품주들 계속 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여러분들이 뭐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거 익히 아는 회사들이죠. 현대 롯데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 버리고 나면 종목당 주가당 여러분들 PER을 따지거나 앞으로의 기대 가치나 이런 걸 본다면은 사실은 좀 더 숨겨져 있는 나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방사는 수많은 부품이 합해져서 엔진도 그렇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이 영역에서 방산 부품주, 우리가 한때 원전 부품주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이 반도체도 소재 부품 소부장 이야기를 했죠. 새롭게 이제 방산 쪽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검증돼서 K2나 K9이나 전차대에서 검증되면 이제는 세계적인 회사,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그래? 한국 방산에서 부품 좀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프랑스의 라팔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레오파드도 그렇고 독일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지금 이 방안, 물론 지금 오늘은 좀 흘러내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하는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금융, 또 이제 뭐 또 등등등 이렇게 또 방산, 또 원전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틈새 시장을 남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좀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로 넣었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하나의 섹터만 선택해서 여러분들 이 학생들이 쓰는 그 노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한 10건 정도를 분석을 합니다. 쭉 메모를 하면서 이걸 또 보고 여러분들 다시 보면 몰랐던 수치가 보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종목 분석을 할 때, 일봉, 월봉 분석을 할 때, 연봉 분석을 할 때 이것들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3번, 4번 다시 와서 볼 때 그걸 영어로도 revisit effect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내가 몰랐던 그 부분이 다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대표적인 게 지금 코츠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K2 전차 등의 SBC 싱글보드 컴퓨터를 이제 납품을 하는데 상당히 멀티적이에요. 저는 이런 방산 부품은 여러 위험성을 좀 해치하기 위해서라도 멀티적인 성격의 이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에 다 공급을 해요. 그다음에 철도 신호 체계 적용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멀티한 그런 응용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 LS 일렉트릭이 되고 LS 일렉트릭이 잘 나가는 회사니까 관계만 잘 맺으면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또 전력 공급이 불규정한 여러분들 전력은 일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전기불이 반짝반짝 하게 되고 불안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해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코츠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력에는 또 제어 시스템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처가 상당히 많다는 건 많은 쪽에서 수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저는 하나의 예로 코츠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방산과 관련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방원에서 원전 이슈가 오늘 또 있어요. 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은 뭐 뉴스가 떠 있진 않거든요. 원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네. 원전 해체 쪽에도 뛰어든 기업으로 우진 이야기를 드렸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정부의 성격상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간다. 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원이라는 것이 조방원이라는 것이 조방원이 맞겠죠. 지금 조방원인데 이 지금 조방원 중에서도 좀 흘러내리더라도 이게 저가 매수가 가능하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PBR이든 PER이든 BPS든 잘 보시고 그래도 이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견조할 것. 이런 부분들은 사서 담아두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너무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생각하시지 말고 기간을 나누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종목이라도 이건 여기까지 6개월용, 하나는 3년용, 하나는 10년까지 보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투자를 해보는 일종의 시간을 설정하는 타이밍 인베스트먼트 이펙트, 이걸 여러분들이 노리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종목마다 이 종목이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